예, 어제는 주지사라든가 혹은 연방의원이라든가 주의원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을 뽑는 일에 워낙에 전국적인 관심이 몰려 있었다 보니까 한 가지 저희가 소소하게 좀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위원들입니다. 교육위원들도 다 투표를 통해서 뽑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이게 이제 한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교육감 한 명만 뽑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각 그 교육청마다 교육위원들을 다 직접 뽑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경찰도 경찰서장이라든가 보안관도 직접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처럼 중앙에서 경찰서장들 갖다 중앙에서 이렇게 막 파견하는 이런 방식하고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민의 국민 의식이라든가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좀 더 직접적이고 또 좀 더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반 CRT 학부모들, 그러니까 CRT라는 것은 Critical Racial Theory라고 해서요, 비판적 인종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비판적 인종 이론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전국적으로 교육위원들의 선거에서도 이건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반대하는 교육위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 승리의 승전보들을 보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앞장선 단체가 바로 이 1776 프로젝트라는 팩입니다. 팩은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줄임말이고요, 정치활동위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민간 비영리 단체이고요. 근데 이 비영리 단체는 각종 민간인들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이 모금된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리고 정치 캠페인을 직접 벌이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이제 팩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1776 프로젝트 팩이 하는 역할은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없애버리겠다. 공립학교에 있는 모든 비판적 인종 이론 교육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619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1619 프로젝트도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비판적 인종 이론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젝트입니다. 내용 자체가. 이 두 가지 이론들이, 그러니까 비판적 인종 이론도 그렇고 1619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교육 커리큘럼이 전부 다 마르크시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르크시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공산주의 원칙을 주장한 마르크스가 만든 그 기본 사상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어떤 인간의 영혼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생각에서 배제해버립니다.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물건같이 따져서 결국에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를 것도 없는, 조금 지능이 발달한 동물이 인간인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한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 근데 이런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나약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불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지능이 좀 더 좋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 비타민제 하나 더 먹는다고 우리의 나약함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곰하고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고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은 게 인간인데, 그런데 호랑이를 울에 가두고 곰을 울에 가두고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채워줘서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 계급 간의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공존하고 있는 사회 자체를 잣대를 갖다 들이대죠. 경제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대서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해가지고 구분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가지고 인종별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흑인, 백인, 유색인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지어놓고서는 이 구분된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해지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혹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좀 센 사람, 한테 요구하게 만들죠. 우리 평등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이들은 전부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한 사회에 있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분하고 나눠서 서로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싸우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루어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돼. 나가서 싸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해서 생겨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마르크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제국가로 다 가버렸죠. 독재 사회가 돼버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이상향일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지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부려먹고 싸우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 뒤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력을 거머쥐는 이런 형태로 이용만 했지 실제로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공산주의 이상향의 세계를 만들지는 못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했던 사람도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재국가가 돼버리고 공산당은 지금 다 독재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미국 사회가 급진 좌파들에 대해서 경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데 급진 좌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회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아주 좋은 사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실상은 우리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에게 평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싸울 빌미를 주는 것이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은 서로가 다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 단 일부 지배계층만이 잘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교육 자체를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CRT 교육 같은 거. 한국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았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40대, 50대 지금 이제 중년들이 되어져 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교조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막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막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뭐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해보았으나 그들이 바꾸겠다라고 바꿔서 정권 교체 시켜놨는데 한국이 지금 잘 살게 됐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다행히 미국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어떤 게 옳은 건지 국민들한테 지금 알려줬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아가고 있고 이거 아니었구나. 트럼프가 한 말이 맞았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얘기가 지금 제가 다른 데로 좀 샜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CRT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후원한 교육위원들이 여러 곳에서 당선되는 그런 성과들을 내놓았다. 1776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 팩이 어떤 역량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교육위원들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적어도 버지니아주에서 3명을 비롯해 가지고요. 지금 여러 주에서 이 1776 프로젝트에 지원을 받은 그 교육위원들이 선거에 승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뉴저지, 캔사스,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이런 곳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뭐 캔사스나 캔사스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뭐 워낙 공화당 텃밭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이런 곳들은 민주당 쪽의 성향이 좀 더 많이 보이는 이런 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주들에서도 지금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CRT를 반대하는 교육위원들이 당선이 되는 이런 승전보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영킨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되는 데 있어서 이 교육 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했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776 프로젝트 이것을 만든 이 거러스키라는 인물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거러스키라는 인물은 예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부제목이 엘리트들은 어떻게 민족주의 포퓰리즘 혁명을 만들었는가가 부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포퓰리즘 혁명, 이것이 지금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다. 이 민족주의를 적당히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에는 포퓰리즘이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조로 가게 하는 잘못된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깨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이거는 우리가 버지니아주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이상으로 저희가 더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소식입니다.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게 됐고요. 알게 됐고, 그리고 잘못된 교육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됐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